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벌써 하루가 또 시작됩니다. 일찍 일어나서 또 하루를 여러분과 시작해야겠죠. 날이 덥네요. 덥기는 덥고 그러다 보니까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일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늦은 시간에 일하는 것보다는 일찍 일어나서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해가지고 야외 활동을 미리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건강관리 잘 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곁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천운을 얻은 거래, 천운. 천운을 얻은 것이다.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밥값을 계산하는 것. 밥값. 이 밥값을 계산하는 것은 돈이 넘쳐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먼저 연락을 해온다는 것은 여러분 심심하거나 한가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먼저 사과를 건넨다는 건 여러분 잘못이 많아서가 아니겠죠? 자존심을 버리더라도 관계를 더 지키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먼저 약속을 잡으려 한다는 것은 외로워서가 아닙니다. 단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자주 웃고 농담을 건네는 거는 이 가벼운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대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그 곁에 있기를 바라는 거죠. 힘들 때 먼저 찾아와 주는 건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괜찮은지 힘들진 않은지 늘 신경 쓰고 있다는 거죠. 별거 아닌 걸 기억해주는 사람은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꼭 잡아야 합니다. 꽉 잡아야 돼요. 천운을 얻어야 만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제가 이야기해 준 거 한번 잘 생각해 보고 곱씹어 보고 마음에 들면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실천하면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한번 봅시다. 요즘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뭐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HBM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어요. 요즘 트럼프가 또 똘끼가 있어가지고 과연 어떤 짓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또 트럼프가 무슨 짓을 또 벌일지 모르겠네요. 요즘 뭐 트럼프식 팀이죠. 트럼프식 팀에 아메리카 정책 기조에 그 K반도체가 현재 촉각을 건너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직접 반도체 품목 관세를 천명을 합니다. 그 파장을 예단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겠죠.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일부 범용 메모리 외에도 HBM 그리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AP 하여튼 세세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나설 경우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취재진과 만나가지고 우리는 반도체, 의약품, 몇몇 다른 것들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이다. 큰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CNBC 인터뷰에서 이 반도체와 의약품은 이번 달 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거랍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구체적인 세율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앞서서 부가한 자동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의 품목 관세가 각각 25%, 50%라는 점에서 최소한 25% 정도는 매길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는 거죠.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K반도체의 수익성에 절대적으로 기여하는 HBM 등 핵심 메모리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입니다. 업계 안팎 인사들이 말을 종합해보니까 SK하이닉스의 HBM 제품은 이 공급망 측면에서 미국 수출 물량을 따로 추려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 HBM 직접 수출지는 주로 대만이에요. 대만 TSMC 쪽에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세계 최대 파운드리 TSMC TSMC가 이를 받아서 HBM을 탑재한 엔비디아, AMD 등의 그런 GPU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AI의 그 서버 기업으로 다시 이제 수출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 HS 코드가 이제 바뀌는 만큼 한국산 그 HBM이 미국으로
얼마나 들어가는지가 이제 추론하기 어려운 겁니다. 다만 HBM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인데, 미국 정부는 반도체 관세는 완제품에 부과할 게 유력한데 HBM을 임의로 완제품으로 간주하고 우회 수출 가능성을 추적하겠다, 그렇게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게다가 삼성과 하이닉스의 경쟁사가 미국 회사 마이크론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진위를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노골적으로 미국 기업을 밀어주고자 이 과격한 정책을 펼 가능성을 가장 경계합니다. 자기 나라 업체에 이제 밀어주겠다고 뻘소리 할 수도 있어요, 이 친구. 그리고 글로벌 투자은행 HSBC가 트렌드포스 등의 자료를 인용을 하더라고요. 그 추정한 그 HBM의 시정 점유율을 보니까 올해 하이닉스 63%, 삼성이 31%의 점유율 그 합계 추정치가 94%에 달하더라고요. 마이크론의 경우 6%입니다. 다만 내년은 마이크론 점유율이 10%까지 뛸 것으로 추정하는데, 엔비디아가 하이닉스에 이은 5세대 HBM3 12단 제품, 이거의 두 번째 공급사로 마이크론을 낙점한 것은 여러모로 의미심장하죠. 마이크론이 과연 실력이 좋아서 엔비디아가 선택했을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해준 것 같아. 또 다른 업계 고위 관계자도 이제는 제2, 제3의 HBM을 찾아야 할 때다, 그렇게 연구를 합니다. 모바일 AP 역시 관세부가 가능성이 있는 제품으로 꼽히는데, 이 모바일 AP는 스마트폰 등 주요 모바일 기기 탑재되는 핵심 제품입니다. 대만 미디어텍, 퀄컴, 애플 등이 주요 공급사고, 엑시노스를 만드는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5% 안팎 정도 됩니다. 삼성 AP가 직접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은 작은 셈이죠. 다만 그 대부분의 중국과 베트남, 인도 등의 생산지인 그 모바일 AP를 삼성전자가 이제 수입한 이후로 한국에서 이제 갤럭시 스마트폰을 제조해서 미국으로 이제 수출한다면 이 스마트폰 가격이 오르는 악재를 피하기는 어려울 거죠. 모바일 AP는 관세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관세 인상에 따른 비용을 100% 전가하기는 어렵더라도 스마트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답니다. 이렇게 반도체 품목 관세가 더 주목받는 것은 노골적인 팀 아메리카 기조가 갈수록 공고해지기 때문이다. 팀 아메리카 기조, 이게 공고해집니다. 최근에 미국 의회를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이죠. 이걸 보니까 이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지원 확대 외에도 R&D하고 시설 투자 지출에 대한 세무 처리 방식 변경을 골자로 하는데, 반도체 AI 등 R&D 쪽에 대한 그 당의 연구개발비 100%를 즉시 비용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인텔의 경우 보니까 그 매년 R&D 지출이 약 20조 원을 넘어요. 이 중 인텔이 미국 내에서 R&D로 약 70%를 썼다고 가정하면은 추가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한 2조 9,400억 정도 됩니다. 인텔의 22년, 24년 R&D 투자 총액은 약 69조 원. 소급적이 이루어질 경우 세액공제 금액은 약 10조 원 정도에 달한다는 계산이 있습니다. 마이크론 역시 비슷한 세를 입을 거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 법에 따르면 오빠 OBBBA 이거에 따르면 인텔과 마이크론 등의 비용 구조는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한국도 민간이 자원 투입을 집중해서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적기 구축과 반도체 특별법 통과 등을 통해서 대응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보면 인텔하고 마이크론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상세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요.